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지표 호조와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오르며 17,918.62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4%, 0.7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과 고용 부진 우려가 앞으로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안기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지난달 정례 회의록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조업에 이어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6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6.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문가 예상치 53.6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제유가가 달러 약세와 미국의 원유 재고가 7주 연속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1.8% 오른 47달러 4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은행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가 1% 이상 크게 하락한 반면에 미국 뉴욕 증시는 3조 지수가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지표가 좋았고요. 유가는 하락했고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어제 일본 등 아시아 증시에 동조하면서 국내 증시가 1% 이상 하락폭을 늘렸었는데요. 브렉시트 투표 이후로 여전히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영국 부동산 펀드들의 유동성 우려에 이탈리아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등이 여전한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망해보고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알아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늘 오름세로 장을 마쳤죠. 또 서비스업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인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로 글로벌 정책 공조 기대감에 증시가 지난주 내내 오르면서 빠르게 회복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브렉시트에 대한 여진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했고 어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자, 영국의 부동산 펀드의 환매 중단 소식에 이탈리아발 금융위기까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부작용이 이제 시작되는 건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FOMC 의사록 발표 결과에 대한 코멘트 이사님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기후도 요즘 전국적으로 장마비에 의해서 또 장마비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열대성 기후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오후에 지방 출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대전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는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기후만큼이나 시장도 급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죠. 그 이유가 오늘 발표됐던 FOMC 의사록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브렉시트가 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락하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전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사록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책위원들 간의 의견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발표가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7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니라 올 연내에 인상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뉴욕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투자 심리를 크게 호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여기에 아울러 공급자관리협회 ISM이라고 합니다. 이 공급자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 PMI라고 하죠. 이 구매자관리지수가 56.5로 발표됨으로써 전문가들이 예상한 53.6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한층 부풀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PMI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발표했던 제조업 지수와 어울러 이번에 구매자 관리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늦춰짐에 따라 미국 시장도 안정권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이 ISM에서 발표한 구매자 관리 지수가 그 조사 시점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6월 23일 날 브렉시트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23일 이전에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조사한 것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 과연 이게 브렉시트가 적용이 된 건지 안 된 것에 대한 의문점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입니다만, 어쨌든 의사록 발표 이후 그리고 제조업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의 긍정적인 소식이 미국 증시를 급락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토수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증시가 내내 오르자 시장이 안도감을 느꼈던 건 사실인데요. 어제 일본 증시 급락에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특히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쌍끌이 순매도를 보이자 주가가 급락했었고요. 브렉시트 이후로 이제 불안감이 다시 부각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제 급락은 보였습니다만 국내 시장도 지난달 6월 27일 이걸 브렉시트 이후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 27일 이후에 6일간 이미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에요. 6월 27일 장중 저점이 얼마였냐면요. 1900포인트였습니다. 그럼 1900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됐죠. 물론 어제장의 하락폭은 다소 깊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장에서 1950선까지 다시 되밀리는 급락하는 30포인트가 넘는 장중에 40포인트가 넘는 그런 급락을 보였었죠. 그래서 다소 과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장의 변동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차피 눌림목의 자리에서 눌림목에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어제장에서 국내 시장이 그렇게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브렉시트의 부작용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브렉시트의 악령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증폭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심리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 경험해 보면 이미 발표된 재료는 그 재료수의 가치는 상당분 희석됐다고 보셔야 되죠. 왜냐? 어떤 회사가 기업 실적이 좋아요. 호재성 발표가 날 것이다 하는 루머가 될 때는 주가가 상승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하더라도 그것이 발표가 되면 어때요? 그 고점 조정을 받죠. 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안 좋대. 무슨 악재가 있대. 루머가 돌 때는 빠지지만 막상 악재가 발표되면 어때요? 반등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어제장의 하락은 다소 심력인 요인이 가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의 악령의 재현은 어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모습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6개월 만에 무려 4,300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영국의 불안감, 또 특히 일부 부동산 펀드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 환매를 중지했다고 하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가 크게 증가되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4,300억 매도는 지난해 12월 20일 5,382억 매도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락의 주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브렉시트의 악령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이어질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승 반전에서 본격적인 상승 궤도로 접어드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급락의 가능성은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영국 부동산 펀드의 환매는 이게 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난 2012년도에 2008년도에 유럽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이 부동산 펀드에 대한 환매 제한 조치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주 장기적으로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이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와는 천양지차로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의 회귀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란은행에서도 자본 확충 비율을 0.5에서 0%로 확 낮춰버렸어요.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영국 경기 침체 요인이라든지 지금 파운드와의 가치가 3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포함한 경기 활성화, 증시 부양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브렉시트 여파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브렉시트 협상도 유로존 탈퇴 협상도 2년이 걸릴지 일부 전문가들에서는 3,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유럽 본토에서도 이거 브렉시트 이거 투표 잘못됐다. 국민 투표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너무 비관적인 그런 생각은 전략은 가지실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영국에서도 신조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이 브렉시트다 이런 말이 사실 브렉시트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렉시트부터 시작됐죠. 왜냐? 지난 2012년도에 그리스가 재정 악화,
위기를 겪으면서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서 그렉시트가 먼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리그렉트와 브렉시트가 합성되면서 리그렉시트가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후회한다 하는 리그렉트와 브렉시트가 합성어 그래서 리그렉시트가 라는 단어가 발생이 됐고요. 또 요새는 브림보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렉시트와 림보가 합성된 단어죠. 림보라는 것은 여러분 허리 유연하게 뒤로 허리를 뒤로 제치면서 막대기 가로봉 밑으로 지나가는 림보 게임고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하는 게 그 림보 게임인데요. 그만큼 이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그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 브렉시트의 부작용, 브렉시트의 악령이 재현된다기보다는 이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을 영국의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브렉시트의 부작용은 어제 전 세계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만 그 악재성 재료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어제 국내 증시 눌림목 자리에서 눌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소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다행히 또 미국 시장이 상승 반전을 했고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소식 역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오늘 투자 조언 주신다면요?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 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4절기를 이용하죠. 24절기 중에서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소서는 대서를 앞두고 시점에서 본격적인 더위를 앞둔 시점에서 작은 더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서. 이 소서 때는 모내기를 한 것을 김매기를 한다고 하고 이 소서를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에 모두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 기후상, 절기상으로도 지금 막 장마와 이런 아주 습도가 높은 그런 다소 그냥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절기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그렇잖아도 국내 시장의 투자자들이 억눌려 있던 것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더 변동성이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만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날 종합지수가 장중한테 100포인트가 넘는 폭락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수직 상승하는 급락 이후에는 급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이미 시장에서 우리는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급락이나 급등 가능성보다는 완만하게 턴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쌍바닥을 찍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서서도 이런 전략을 드렸죠.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소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급락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오히려 브렉시트 이후에는 저는 오히려 불안 매수 전략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로 인한 급등락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좀 압축하자. 특화시키자. 이미 오늘 뭐가 발표됩니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7월 달에 테마주는 실적 호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집중하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같은 수출 관련주들 그리고 전자부품과 바이오 관련 같은 이런 개별 테마주, 개별 실적 호전주들 이런 종목군들로 특화시키는 그런 매매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종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짤막한 코멘트를 한번 해드린다면요. 삼성전자가 어제 급락하면서 종합지수의 폭락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제 3%가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42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엄청난 실적 호조세로 인해서 더군다나 오늘 발표가 되면 그동안 연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목은 예상되죠. 근데 그 폭이 좀 깊었다 뿐입니다. 어제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락 반전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오늘장 조정은 단기 매수권에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있었던 그 급락 장세 이후에는 이제 시장은 연속 하락 시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반등권을 노려버릴 수 있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장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권에 들어오는데 미국 시장도 상승 반전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상승 출발한다면 오늘이 뭡니까?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상승한다면 어떤 국내외적인 그 요건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눌림목을 봤습니다. 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장에서 그죠? 매수 전략을 취하되 상승할 때는 좀 템포를 늦추는, 그래서 눌림목을 요한 여전히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급락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볼게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도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85%나 내리면서 1950선까지 밀렸는데요. 기관이 1384억 원, 외국인이 43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들이 5113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도 8거래일 만에 하락이었죠.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았습니다. 101억 원, 427억 원 순매도했고요. 반면 개인이 76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NC소프트, 하나테크윈, 또 아모레퍼시픽, 또 말 많았던 코웨이도 어제는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삼성 SDI까지 포트에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또 LG생활건강, SK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예, 어제장 메디톡스, 카카오, 동진 세미캠, 컴투스, 케어젠 순으로 많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메디톡스에 대한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 휴젤, 로스웰, 또 슈크르마 HQ까지 포트에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수급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지수는 급락하기는 했는데 또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수급 특징주 먼저 코스피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거래소 쪽에는 역시 하나테크윈 눈에 띕니다. 외국인이 16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유일의 엔진 제작 업체로서 KFX 사업의 수혜주입니다. 2분기부터 하나디펜스 실적이 반영되면서 2017년 순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37%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 중에서 수주 및 실적 증가 가시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테크는 한국 항공우주와 KFX 체계 개발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2,410억이고요. 기간은 KFX 체계 개발이 종료되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이번 계약은 개발 사업의 특성상 수익 기여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향후 KFX 사업이 양산 단계로 전환 시 예상되는 하나테크인의 엔진 공급 계약 규모는 약 1조 8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4분기경 예상되는 폴란드 K9 자주포 수출 2차 확정 계약은 약 2,500억 규모고 1차 계약분 양산과 더불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00억 수준의 매출 인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7,6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되고요. 전분기 대비도 9.4%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에서는 일회성 비용 제거 및 방산 부문 실적 증가세 지속과 하나디펜스 즉 구 두산 DST 인수 완료로 2분기부터 하나디펜스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프랑스 탈레스의 하나탈레스 지분 50%를 하나테크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실적 기준 약 7천억 이상의 매출액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장에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찍은 하나테크인을 수급 특징주로 봐주셨고요. 이번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코스닥 네. 수급 특징주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역시 동진 세미캠입니다. 지수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요. 외국인 5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16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9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4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 23% 증가로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기계설비 감가상각 내연 연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이 2분기부터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년 2분기 감가상각비로 전분기 175억보다 43억 낮은 132억 정도를 추정합니다. 전년 동기보다 2배에 가까운 감가상각비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2에서 3%포인트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동사 제품 구성과 원가 구조에 극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3D 낸드로 오면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감광제, 그리고 글로벌 LCD 중심축으로 부각할 중국의 공정재료 시장을 선점한 장악력,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AMOLED 생산 확대에 따른 공정 케미칼의 전반적인 사용량 증가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케미칼 국산화 1세대 회사이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과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그리고 고객사와의 두터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다가올 신기술 변화 추세 속에 지속 가능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3D 낸드와 중국 LCD 그리고 AMOLED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 실적으로 매출액은 7,874억 원, 전년비 11%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777억 원, 전년비 33%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4,800억 수준인데요. PER 9배, 그리고 PBR 2.1배 수준입니다. 수익성 ROE가 27%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1,400억에 달하는 EBITDA가 보여주는 현금 창출 능력을 반영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1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가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1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한다는데 혹시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렇게 보십니까? 네, 기술적 지표로 보면 사실 6,000원 언저리부터 거의 쉬지 않고 많은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인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는 사실은 이평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주로 공략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장중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11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 가히 감탄을 자아낼 만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캐까지 수급 특징주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게 될 텐데요. 증시에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전망,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투자증권 윤정식 기업금융부 기업분석팀 연구원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시장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8조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예상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실적 예상치 사실은 8조 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8조 미치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8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컨센서스를 부른 증권사가 IBK였는데 IBK 투자증권이 8.4조 원,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8조 원대 초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8조 원대 초반 정도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2,600만 대 정도가 나왔는데요. 1분기에 1,000만 대, 2분기에 1,600만 대 정도에서 2,60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4조 원대 중반 가까이 한 4.4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부분만 보더라도 8조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실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작년 대비해서는 이 영업이익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매출보다는 영업이익 증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지능적으로 이 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 스마트폰의 개선이 실적 개선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적 호전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쭐게요. 네, 사실은 실적 호전에 있어서는 뭐 가장 좋은 거는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같이 늘었다. 이게 가장 질이 좋은 실적 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뭐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돼 있었지만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 영업이익률 상승에 이번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림 하나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IM 부문 실적을 한번 보신다면 이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쪽에서 확실하게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서 IM 부문이 1분기, 2분기가 2.7조 원, 2.8조 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분기는 3.9조 원, 2분기는 한 4.4조 원 정도 본다면은 매출액 정체 속에서 영업이익을 확실히 좀 확연하게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쪽에 있어서는 스펙이 거의 비슷합니다. 갤럭시 S6와 7이 거의 비슷한데 카메라 개선 정도만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 스펙을 좋게 했고요. 여기에 비용 절감 쪽에서는 R&D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상당 부분 축소를 하면서 스펙보다는 비용 절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영업이익 쪽에서 확연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부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부문별로 좀 봐주신다면요. 네, 뭐 가장 크게는 좀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 IM 부문, 휴대폰 부문이 뭐 가장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는 뭐 작년보다는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2.5조 원 정도로 IM과 반도체에서 거의 7조 원에 육박하는 이런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전 부문이 1조 원 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전 부분이 1조 원 초반이냐, 1조 원대 뭐 1.3조 원 정도까지 늘어나냐에 따라서 8조 원대 초반이냐, 8조 원을 좀 넘어갈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과 반도체는 거의 실적이 확정적으로 4.4조 원, 2.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추정치 8조 원에 근접하게 될 경우에 연관된 기업들에도 실적 개선에 힘이 실리게 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뭐 브렉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명히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압도적인데요.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뒤에서 뒷받침해줄 만한 기업들이 조금 약합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조금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쪽에서는 환율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메리트는 볼 수 있지만 유럽 쪽에 있어서의 판매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실적 시즌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위 종목 중에서는 뭐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과 같은 화장품주들 정도만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가가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거로 보시는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네, 뭐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시장 매도가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월에만 6% 이상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좀 그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전일같이 시장에 급락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압도적으로 1위 종목인 만큼 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다가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전일 하락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브렉시트 충격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다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여부 등 대내외로 이제 변수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사실 시장이 상당히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떨어졌던 주가를 상당히 좀 빠르게,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전일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급락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모멘텀 플레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1900선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국내 시장이지만 2000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으로 1900에서 2000 정도를 잡으시고 좁은 박스권으로 시장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실적보다는 조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대응은 1900에서 2000 정도를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요. 거기다가 개별 종목 쪽에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개별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은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게 될 텐데요. 업종별 실적 흐름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브렉시트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유 업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나오면서 이 유가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도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주들만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주들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거래소 쪽에서는 실적으로는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코스닥 쪽에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로 조금 압축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주들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제약 쪽에서의 이런 분위기들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개별 종목들로는 코스닥에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 윤정식 기업분석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